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이 좀 상향 조정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원유 생산량의 추가 감산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유가 또한 또 반등을 줬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참 많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한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딱 모아서 각각의 브리핑을 맡으면 되는데 이슈가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그런 흐름이 종목들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개별 종목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이 어땠는지 같이 정리하면서 밤사이 들려온 뉴스들 정리해 가시죠. 어제 시장에 대한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그래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여전히 약간의 정체 혹은 나름 잘 버티는 수준이라면 하락 종목 개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예탁금은 늘지 않고 특정 종목으로의 거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패턴을 시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모멘텀이 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개걸음 장세의 증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웩더독 현상입니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드는 것을 우리가 웩더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증시에서 이런 웩더독 현상이 나타날 때는 선물 매매 패턴이 현물을 흔들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서 차익 거래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현물 시장 주가를 누를 때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이 강하고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 매매 영향에 노출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고 모멘텀이 가득하지도 않고 대다수의 이슈가 재료 노출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래쪽, 위쪽 방향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개걸음 장세의 증거로는 외국인의 선물 매매, 많이 시장이 휘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그 전날 선물 매수해줬던 것과 반대로 선물 매도의 움직임을 장 초반 강하게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매, 현물 매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금 후에 외국인은 다시 선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낙폭을 줄였죠. 외국인의 선물 움직임에 시장이 많이 흔들림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적인 흐름을 하나씩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 쏠림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쪽은 여전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두산로보가 되겠습니다. 거래 대금 집중되고 있고요. 두산로보는 어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음봉 마감을 했다는 것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서는 뉴욕에서부터 2차 전지 쪽에 조짐이 보였죠. 테슬라가 그 전 거래일에 4%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이유는 명확했죠. 엔비디아나 다른 종목 대비해서 최근에 덜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2차 전지 또한 어제 국내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강한 모멘텀이 나와서 2차 전지 종목이 어제 오른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테슬라가 반등했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고 거기에다 한동안 덜 올랐기 때문에 선택지로 편안했다라는 게 이유가 되겠죠. 어제 2차 전지 그런 맥락에서 강세 흐름 보였고요. 조선이 또 올랐는데 하나오션을 제외하면 다른 종목은 부진했습니다. 섹터 내에서도 쏠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제 의료 AR 종목들 흐름 괜찮았죠. 테마단에서는 네옴시티, STO 그리고 줄기세포 쪽의 종목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이게 어제장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었고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 하나가 바로 홍콩 쪽입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항생차이나도 2% 정도 하락 기록했는데 이 본토 부동산 지수는 5%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홍콩 항생 내에서 52주 신저가 기록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콩 장세 흐름도 계속해서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 있겠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개별 종목 모멘텀에 따라 시장은 종목별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되겠죠. 삼성, SDS 어제 좋은 시세 냈고요. 11월 상승률을 계산한 건데요. SDS는 5% 이상
상 올라가고 있네요. HPSP, CJ 대한통운, 효성중공업, 그리고 툴젠, 코엘패션, 두산로보 등의 종목들 강세입니다. 두산로보 같은 경우는 11월 흐름이 너무나 좋았네요. 10일 거래 연속해서 올랐던 어제였습니다. 다만 어제 음봉 마감했다라는 거 체크하시죠. 계속해서 신규 상장 종목들로의 쏠림도 나타나고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에 수급이 더 쏠리는 현상이 일부 종목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때마침 2차전지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었죠.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2차전지 쪽이 눌려 있었고 그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견도 있으나 반대로 긍정의 시각 또한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KB에서는 삼성, SDI, LNF 쪽 얘기했는데 LNF가 어제 16% 정도 급등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신영도 단기 시장 축소 우려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을 얼마 전에 냈다. 이것을 전달드린 바 있었죠.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다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LNF가 정말 남들 갈 때 못 가고 남들 빠지면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는 강했습니다. 16% 급등이 나왔죠. 대규모 투자 소식도 있었고요. 물론 그것은 그 전 거래일에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 테슬라 사이버트럭 4680 배터리 탑재 이슈에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떨어져 있었다라는 점, 아마 이 부분도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쉬운 선택지로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알려져 있던 이슈였죠.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 심사 이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제 LNF가 모처럼 급등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상승의 연속을 띄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발적인 급등 외에 시세의 연소성 여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쪽에 변수가 하나 있죠. 미국에서는 12월 1일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연내에 곧 나온다로 시장에서는 보도되고 있죠. 지금 IRA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받는 요건은 각각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외국 우려기업,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소유 통제기업들은 보조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라는 요청이 세계 각국에서 있었고요. 미국은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규정에 대해서 곧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죠. 중요 시나리오는 관전 포인트 2가지 정도를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세세하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정말 쉽게만 기억하게 썼습니다. 만약에 중국 자본 비율 허용률을 25% 미만으로 한다면 중국에 대한 탈중국 의지를 미국이 강하게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50% 이상으로 느슨하게 풀어준다면 미중 관계가 좀 많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배터리 규제 중국을 좀 풀어준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에게는 일단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품과 광물 허용 최소 기준치, 미소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25% 미만으로 할 경우 강한 탈중국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곧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어제 중국 배터리 종목들의 하락도 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 일부 국내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지나친 기대는 경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중국과 조인트 벤처 구조가 아니라 단독으로 이제 제품을 혹은 소재 원료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LNF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어제 때마침 두 종목 시세가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좋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떻게 정리돼 가는지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외 쪽에서 반응을 보이는 걸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어제 LNF 쪽이었다고 보죠. 그러면 전고체 쪽도 한동안 이슈가 되다가 꽤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좀 더 소외받았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사업 예타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기차용 황화물계 전고체 2차 전지
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라는 거죠. 뭐 새로운 기술의 전기차, 뭐 배터리 기술 이런 얘기 나오면 언제나 들어가는 게 전고체 쪽이 되겠습니다. 3월경부터 이슈가 됐었죠. 삼성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강하게 투자 의지를 드러내면서부터요. 삼성의 M&A 이슈가 격화될 때도 전고체는 어김없이 M&A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차세대 기술로 삼성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주목받는다면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이 정도가 항상 거론이 됩니다. 일단 체크해놓고 소외단에서 반응을 줄 경우에는 이들 종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시간 외에서는 또 로봇입니다. 그 전 거래일에 두산 로봇이 현대차 전기차 공장 첫 투입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는 또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 로봇 교사 투입한다라는 뉴스가 장중부터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오후에 시간 외에서 로봇주들의 반응까지 이어집니다. SPG가 7% 정도 올랐고요. SBB테크, T로보틱스 등의 종목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구리광산 쪽에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장중 뉴스를 계속 받아가면서 일부 종목들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시간 외에서 하락한 종목은 STO 관련한 종목 일부가 떨어졌어요. 한국정보인증 등에 되겠죠. K옥션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위니아 발행만기원 부도 공시가 나오면서 위니아와 대유 에이텍 등의 종목들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리츠주에서도 모두 투어 리츠가 너무 이상급등을 보이니까 투자 경고가 나오면서 떨어지기도 했으니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유자시라면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한 종목들을 쭉 한번 적어보면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게 현대오토에버, 삼성 SDS,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죠. 이들의 11월 상승률 보시면 두산 로보 122%, 삼성 SDS 20%, 현대오토에버 47% 등이 되겠습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AI 자동화 쪽과 연결이 짙다라는 게 되겠죠. 이들 외에도 AI 관련한 자동화 공정 종목들이 한 달간의 상승률 괜찮았습니다. 탑머티리얼, 현대무벡스, 아즈네스텍, 유진로봇, SP시스템즈 등등인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은 AI 공장, 자동화 공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그것에 공을 쏘아 올린 것은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였죠. 챗 GPT, AI 로봇 이것을 섞은 AI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마소가, 아마존이 빅테크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힌트를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개발부터 공급망까지 전부 다 AI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현대차도 공장 자동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공장 자동화를 한다?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 건 또 시스템 통합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면서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을 8월경에 얘기했었는데요. 공장 효율, 공정 효율화, 공급망 재편, 인력난 해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스마트 팩토리 니즈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이루어지려면 로봇이나 혹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통합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요. 자동화 설비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통은 그런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혹은 실적 면에서 걱정하기 때문에 외주를 맡기기보다는 내부 업체를 쓴다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현대오토에버인 거고요. 삼성그룹에서는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DX, LG에서는 LG CNS 등이 되겠죠. 상장사들 중에서 지금으로는 반응 보인 게 현대오토에버와 삼성 SDS입니다. 포스코 DX는 정말 잘 가다가 좀 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신세계그룹에서는 신세계 INC 등이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SI 업체들 추가적인 AI 모멘텀을 받고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AI, 챗 GPT만 관심을 뒀던 상반기와 달리 지금은 챗 GPT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진화 등을 보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우리 한동안 집중했었고 그런 맥락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멀티모달 AI입니다. 매일같이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요. 텍스트 넘어서 음성, 이미지, 영상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을 멀티모달 AI라고 합니다. 챗봇으로 고객 상담하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때는 AI와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관련 서비스를 내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꽤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켓앤마켓에서는 멀티모달 AI가 매년 3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이 발달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영상화시키고 영상화된 것을 곧장 번역해주고 뭔가 중간 다리를 거치지 않고 정말 사람과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건데요. 아마존에서 AI 이슈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쪽이 어제도 강했습니다. 셀바스 AI, 브릿지텍, 플리토 등의 종목들 시장에선 거론하니까요. 한 번 더 관련 뉴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혼조 마감이었네요. 다우는 소폭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할 때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3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나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올해 기준 월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 줄여 나갔죠. 경계감 등이 반영이 됐고요. 차익 실현 압박도 조금 있었습니다. 자, 베이지북은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물가 상승폭은 크게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3분기 PC 물가는 속보보다 낮았습니다. 이런 이슈 등이 물가 하락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졌어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4.3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어제 나온 발언 플러스 빌 에크만 측에서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 빨리 낮출 거야 이런 코멘트 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어느새 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매파적 인사들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느덧 국채금리의 데이터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 검토 보도로 인해서 유가는 올랐고요. 개별 특징주로 봤을 때 가장 드라마틱했던 건 GM입니다.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증가 발표를 내면서 10% 가까운 급등이 있었고요. 휴렛패커드 인공지능의 성장은 긍정적이다라고 코멘트하면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마이크론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낸드 현물 가격이 올라오면서 메모리사 중심의 강세도 확인이 됐습니다. 뉴욕장은 요즘에 크게 우리 장을 흔들 만한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네요. 물론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시세를 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어제 반도체, 금융, 태양광 쪽이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태양광 모멘텀 이슈가 하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 반응이 나온 거고요. 여기 보험 쪽이 좋지 못했어요. 휴메나나 시그나가 합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등장하면서 보험 쪽의 하락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반도체와 금융 쪽이 괜찮았다라는 소식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일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있고요. 이런 내용들 이미 정리된 것도 있고 중국에서 나올 데이터 등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제 시간회에서 세트레가이가 정부랑 계약했는데 그 규모가 꽤 컸다고 해서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멀티모달, 이거는 AI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고체 이야기는 관련해서 트레이딩 종목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보면 다 공통점이 STO 쪽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STO, NFT 관련주 브리핑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또 어제 사실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쪽에서 이제 강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저는 취미가 있는데요. 바로 미술 전시회를 좀 자주 보러 다닙니다. 많이 볼 때는 일주일에 한 2곳 정도를 방문할 정도로 많이 가고요. 지난 주말에도 아트페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많이 보다 보면 저절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그림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굉장히 비싸죠. 100만 원, 2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그림들이 많은데요. 그런 그림들을 사실 개인이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도 앤디 워홀의 작품인데 달러사인이라고 하고요. 금액은 7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을, 그림들을 이제는 한 주당 10만 원에 살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STO, 토큰 증권 시장이 개화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지금 정부에서도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달 말이라고 하면 오늘과 내일이면 11월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이 될 것이다,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옥션이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쪽도 크게 올랐습니다. K옥션이나 핑거, 그리고 나머지 플랫폼 관련주들, 증권주들까지 일부 좀 엮이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조각 투자 업계들 들이 연달아 잇따라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옥션블루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조각 투자 앱인 소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앞서 얘기 드렸던 이 앤디 워홀의 작품을 관련해서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쯤에 롤린이 역주행하면서 우리에게 좀 익히 알려졌던 뮤직하우 같은 경우, 그리고 열매 컴퍼니 등도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 그리고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쪽들, 또 같이 협업을 하는 증권사나 플랫폼 쪽도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덕업일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무엇이 됐든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뮤직하우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NCT 드림에서 이제 최근에 냈던 정규집 중에, 정규 앨범 중에 맛이라는 또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수록된 하나의 곡이 있어요. 이 관련해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정부의 정책상에서 좀 막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금융감독원의 제재 이후에 처음으로 옥션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NCT 드림이 좋으면 우리는 SM을 살 수가 있겠죠. 소속사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연예 기획사인 SM이 아니라 이 해당 그룹에, 해당 노래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SM, 그러니까 하나의 지분 증권을 사야 했는데 이제는 이 토큰 증권을 살 수 있습니다. 가칭으로 NCT 드림의 이 앨범 제목을,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CT 드림의 입장에서는 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팬과 또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SM에 투자를 하면 SM이 뭔가 성과를 냈을 때 SM의 주식이 올라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SM 안에도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이 있고 아티스트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악재가 나온다면 SM의 주가도 출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NCT 드림 하나만 보면서, 토큰을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자들은 이 토큰 수와 비례해서 향후에 앨범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챙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생기게 됩니다. STO,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토큰 증권이라고 하고요.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누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 그리고 웹툰의 IP 등등 여러 가지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운영 방식이 그동안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형적인 증권, 주식이나 채권이나 ELS 이런 쪽이 전자증권이었고, 그와 함께 또 실물 증권 쪽이 중앙기관이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모아서 이제 관리를 했다면 이 토큰 증권은 좀 달라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탈중앙화 기법으로 운영한다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이 음식이라고 하면 토큰 증권은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잘 담긴 그릇이다라고 금융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토큰 증권은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라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디지털 자산기본법 규율로 이 부분들을 관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어느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토큰 단위로 이제 봤을 때 거래 단위 분할과 이전이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많은 여러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발행하고 유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소규모 장외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기대가 가능하고 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각 투자는 2024년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 드렸듯 여러 가지 회사의 사례를 살펴봤지만 지금도 이미 충분히 신발부터 미술품, 그리고 부동산, 음악까지 또 한우까지 다 조각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좀 제재에 막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해외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2030년까지 토큰 시장의 이제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4조 원 정도에서 2030년에는 367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어요. 홍콩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쪽에 좀 더 열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가 토큰 증권의 취급을 공식화했고요. 크리스마스쯤부터 해서 매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수익 증권을 토큰화한 상품을 공모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서 법안이 마련돼 있고요. 다양한 토큰 증권의 발행 사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민영 앵커가 언급해 주셨듯이 시간외 거래에서 일부 종목들이 어제 좀 밀리기도 했어요. K옥션 같은 쪽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토큰 증권 관련주들은 펀더멘탈에 따라서 오르는 것보다는 좀 수급 쏠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도 오늘도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커지는 토큰 증권에서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면 좋을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동안 시세를 엄청 받고 승승장구하던 때도 있었는데 잊혀져 있다가 최근 들어서 앞서 브리핑해 주신 대로 도쿄 쪽의 모멘텀을 받으며 다시 관심 권역이 들었습니다. 국내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정체돼 있고 외국인 선물에 시장이 꽤 흔들림을 보이고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전략 너무 잘 맞추시니까 이제 주간 전략 세워주세요. 네, 벌써 또 목요일이네요. 이제 또 벌써 한 주가 지나갔고 다음 주 전략도 세워야 되는데 이제 12월입니다. 12월 보통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은 게 밀리면 올라오는 힘이 좀 꽤나 강하고요. 내리는 힘은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어떤 시장의 트리거가 될 만한 역할을 하는 그런 빅 이벤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이런 이제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부분들은 일단 12월 12일 날 나올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있을 여러 가지 뭐 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따라서 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랠리가 나왔다가 내년도에는 뭐 살짝 조정이 나왔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박스권 안에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낙폭만 없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여전히 기회는 있고요. 생존에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강세 장을 잘 한번 대응해 본다라고 하면은 나름 지금 시장도 재미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이제 뭐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당연히 2차 전지 대형주들 혹은 이제 반도체, HBM 관련주들 좀 큼직큼직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재미가 없는 시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분명히 엉덩이 무겁게 하면 기회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샀을 때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시장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강하다는 걸 좀 느낍니다.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한 오전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후에 이제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약세장이었으면은 이 밀린 수급이 어디에도 이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갑자기 2차 전지 대형주 쪽에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그래도 돈이 갈 곳 없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있어서 그 갈 길을 따라서 돈이 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상승이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만 어제 제가 이제 외신을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중국산 광물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 즉 이제 중국산의 양극재 뭐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른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단발적인 요소로 마무리될지 뭐 쭉 끌고 갈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돈이 아직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분명히 트레이딩하기는 좋은 시간이지만 대형주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12월 12일
수요일까지는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 받아봤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진만쌤 오시는 날은 제가 진만쌤한테 질문 폭격한다고, 그래서 진만쌤을 탈탈 턴다 그래서 탈곡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만큼 저희가 진만쌤한테 많이 의지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된 질문이 많아서 빨리 가볼게요. 자, 2차 전지 쪽 어제 강했잖아요. 뭐 4680 배터리 탑재 뉴스도 있었고, 많이 빠진 종목단에서 강하게 치고 오기도 했었고,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뭐 이슈도 곧 나온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렸어요. 2차 전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LNF를 들고 있거나 에코프로비엠을 들고 있거나 뭐 포스코 피추엠을 들고 있거나 하는 분들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2차 전지는 좀 대응하기가 어렵고 저도 이제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2차 전지는 지금 좋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성장주들이 성장이 둔화될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즉 이제 고 PR에서 저 PR 혹은 이제 그 적정 PR로 이제 바뀌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이제 훼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인 요소로 봤었을 때 2차전 정말 지금은 기술적 반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뭐 4860 배터리 이제 관련해서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곤 있은 건 사실입니다. 절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되고 실제로 지금 한국도 보시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매되고 있는 판매량이 저조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피해갈 수 없다. 즉 고금리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즉 단발적인 요소로는 이제 지수 상승에 따른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와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은 희망 고문하는 평균 단가가 매번 있을 겁니다. 5% 6% 올라서 올라가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다음날 3, 4% 하락이 되면서 그 평균 단가를 터치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희망 고문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최대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모아가기는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결국에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아질 수 있을 사이클이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한 4월, 5월, 6월 정도부터는 또 분명히 좋아질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리튬 가격도 분명히 연동이 되고 있고, 지금 사실 리튬 가격이 지금 매일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60-7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크로 측면 더해서 지금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번 브레이크의 요소가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기술적 반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만 결국에 내년도에 사이클이 또 한 번 올 거 그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그래도 좋은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라는 거고, 다만 조금 단기 호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반등 이상의 기대를 갖지는 지금은 말자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보채 관련한 막 뉴스 등이 나왔단 말이죠. 단발적인 트레이딩 거리는 되는 걸까요? 이런 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정말로 이제 2차 전지 혹은 신사업 한다라고 난리치는 기업들이 정말 상한가 연속으로 가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시세가 나오다 많은 부분이 그만큼 2차 전지는 약점이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개별적 장세로 나와서 뭐 상한가 두세 번 정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을 좀 섹터 자체의 으쌰으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이 알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냥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셔서 다른 좋은 종목을 또 이제 좋은 이제 바닥권에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기간은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시각이나 대응은 달라질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정보채 뉴스 등이 있으면 시장에서 단기 반등 정도의 반응으로만 좀 국한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뭐 한두 번 상한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한두 번 상한가라도 맞아봤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 일단 다음 전략은 STO로 가보죠. 어제 굉장히 핫했습니다. 상한가 종목에 STO 종목이 쭈르륵 줄 서 있더라고요. 뭐 종목 수가 많지도 않은 분야인데 STO 쪽 투자해볼 만 할까요?
네, 일단 저는 사실 이제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추가 시세는 나오게 될 것 같고 시장 자체가 뭐 사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쪽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료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분명히 이제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STO 관련돼서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발적인 요소로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게 이게 사실 지속 이슈 사실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 또 단발적인 요소로 인해서 확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오늘 윗꼬리가 남기는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실 제 생각으로는 관련해서 이제 거래소에 신청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승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 따라서 재료가 또 한 번 이제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일정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따라가는 것은 정말 단기적으로 단발적인 시세를 분출하는 것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싸게 살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이제 다시 한번 돌아서 그 이제 승인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조정이 또 있을 수로 전망이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코멘트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은 일단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있는데 이 상한가 나와서 오늘 추가적인 상한가가 나오는지 여부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후발주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또 한번 이제 주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단은 대장주 위주로만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는 서울옥션이나 갤럭시와 관련주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투자증권까지만 보시는 게 좋고 그 밑에 이제 조그만 이제 하나 종목들은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피하시고 대장주 위주로 컨택을 하셔야지 그래도 이런 이제 트레이딩 시장에서는 시세가 가장 먼저 나오는 종목들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만 공략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장주 위주로 압축된 전략입니다. 다음은 로봇과 AI 쪽 가겠습니다. 뭐 하루 걸러 하루 뉴스 등이 나오니까 짧게라도 점검은 해야겠죠. 로봇, 두산 로봇으로 계속 자금이 쏠리고 무려 11거래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제 음봉 나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영어 수업을 로봇이 한다 등등의 뉴스 등은 나와서 이제 두산 로봇에서 빠진 수급이 또 로봇 다른 종목으로 갈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너무나 대장주들의 흐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예전에 2차 전지 한창 엄청 올랐을 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장주들만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같은 로봇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어제 이제 로봇 대장주들의 수급이 너무나 이제 갑자기 좀 확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장주라고 하면 일단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제 좀 긴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보유예수 기간 맞춰서 분명히 단기간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처음에 코멘트 드릴 때 결국에 올라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적정 시총을 넘어가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4조에서 3조, 4조 요 구간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거의 6조 가까운 시총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부담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보유예수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시즌에 근접해서는 또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합니다만 실적 시즌 이전에 한 번 정도 이제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로봇주도 이제 흐름입니다. 또 쉬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과열권에서 이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오히려 이 둘이 쉬어갈 때 수급이 밑에 있는 이제 로봇 밑에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로 좀 돌아갈지 혹은 이제 빠질 때 같이 빠질지 좀 귀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쌤이 SPG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SPG 정도까지만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IR에서 또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요소로는 이제 SPG 정도로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로봇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장세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도 가겠습니다. 요즘 AI 소프트웨어 쪽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뉴스나 산업 보고서를 모아서 그 길이 나는지를 보는 쪽이라 이런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AI 소프트웨어 쪽 뉴스가 나오니까 플리토, 솔트룩스, 엠로 이런 쪽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셀바스 AI도 그렇고요. 괜찮게 보신 종목 있나요? 네, 저는 일단은 실적 시즌에 사실 쇼크가 나가지고 이제 AI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또 비수기에 진입하니까 또 다시 한번 수급을 받는 것 같고
같고 마찬가지로 이게 시장에도 대입이 되면서 이제 실적 비수기에는 실적 안 좋았던 기업들이 또 수급을 많이 받고 성장주들이 수급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여전히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삼성 관련주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는 일단은 엠로 일단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성 AI는 플리토 제가 예전에 한 번 정도 코멘트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플리토 이제 두 종목 정도만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사실 어느 종목이 올라도 되고 어느 종목 다 같이 으쌰으쌰할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사실 차트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코멘트 드리자라고 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플리토나 엠로가 조금 시세를 주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허락하면 시스템 통합 쪽도 다루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PD님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자, 이제 지만쌤의 픽을 곧장 보겠습니다. 대형 변압기 빅사이클 온다. 이미 온 거 아닌가요? 더 큰 사이클. 네. 앞으로 다 온 것도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게 사실 이제 중소형주 변압기 같은 경우 사이클이 왔지만 사실 그렇게 떨어지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 사실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 또 한 번에 또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대형 변압기 관련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하단부에서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LX 일렉트릭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세가 또 의외로 잘 나오고 있었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단부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대형 변압기 시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 변압기, 소형 변압기 말고요. 대형 변압기 위주로 보시면서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서 조금 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예상은 LX 일렉트릭이고요. 대형주 결 따라서 또 추가적인 시세 나올 것 같은 종목은 효성중공업 두 종목 말씀드리면서 스윙 가져가기 좋다. 한 달 정도 잡고서 이제 모아가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으로 스윙 종목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주셨습니다. 대형 변압기에서 왜 HD 현대일렉은 빠진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현재 효성중공업이랑 이제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지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만 가져왔습니다. 네. AS 하나만 갈게요. JLK입니다. 얼마 전에 의료 AI가 크게 흔들릴 때 JLK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JLK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 주 초였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JLK 추가 전략 주세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결국에 또 재료가 나오게 되면 관련해서 또 좋은 이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AI주 흐름이니까 관련해서 추가적인 시세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서 하단부에서 제 방송 보고 또 잡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종목 전략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